2026년 2월 22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2월은요, 그 어느 달보다도 짧고, 그리고 설 연휴가 있다 보니까 약간 마음이 조급해진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급할수록 돌아가야 되고, 간절할수록 천천히 하라라는 이야기를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부모가 아니죠. 아예 가족이 없는데, 몇 년 전에 친한 동생을 알게 됐고 그 친한 동생과 정말 가족처럼 친자매처럼 지내다가 이제는 그 동생의 가족들과도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어찌 보면 가족을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설 그리고 작년 추석 그리고 올해 설 명절 때는 이렇게 북적북적한 게 가족들이구나라는 거를 몸소 체험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있었을 때도 저는 이제 무남동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북적북적한 느낌은 받지 못했는데 뭐 당장 동생들이 생기고 조카들이 생기고 하니까 이게 명절 때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정신없고 예를 들면 설거지를 한번 해야 되는데 어마무시한 설거지들이 생기고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가족이 생기면서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 뭐냐면 저는 가족처럼 지내지만 실질적인 가족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자매들이 있으면 야, 너는 좀 그때 부모님한테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너무했던 것 같아. 왜 그렇게 부모님한테 부모님이 좀 살짝 다치셔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생기면 엄마 많이 다쳤어? 괜찮아? 이렇게 걱정스러운 표현을 해야지. 엄마 이렇게 다치고 그래. 이렇게 하면은 좀 그건 아닌 것 같아. 란 이야기를 제가 전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만약에 제가 친자매라면 당장 야 이씨 너나 잘하지 이럴 수 있는데 약간 객관적으로 저는 이제 그 집에 제가 나이가 제일 많다 보니까 장녀가 돼버렸는데 내 큰언니가 야 내가 봤을 때 너 그때 엄마한테 그렇게 한 거는 좀 그런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이게 아주 수용력이 그냥 어마무시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는 부분도 있지만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시고 뭐 할머님도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야 역시 살아계실 때 있을 때 잘하는 것이 제일 좋더라. 뭐 이런 저의 경험담까지 제가 들려주다 보니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무슨 스폰지인가 할 정도로 어마무시한 수용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뭐든지 경험을 토대로 한 객관적인 시각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주식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어떤 시선일 수 있고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2월 23일부터 2월 17일까지 2월의 마지막 주, 한 주 동안 주식시장에서 벌어질 만한 이야기들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제가 방송에서 올해는 코스닥 시장이 될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돌아갈 수는 없지만 돌아볼 수는 있고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지난주 주식시장. 제가 어제 방송에서는 지난주 한 주 동안 뉴욕 증시의 흐름을 쭉 얘기해 드렸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뉴욕 증시를 지탱해 주고 있는 것은 저가 매수세, AI 거품론, 그다음에 AI 파괴론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의 럭비공 같은 어떤 정책들이 시장을 좀 뒤흔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거는 큰 영향은 끼칠 것 같진 않고 가장 큰 부분은 경제 지표를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런 이야기만 나오지 않으면
뭐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어제 방송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지금 강력한 돈으로 주식시장이 강한 지금 거의 용이 불을 뿜듯이 올라가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는 131포인트 상승해서 5,803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금요일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2026년은 코스닥 장세가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 고작 2월이에요. 마치 2026년 내내 코스피가 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로 제가 작년에 2,400포인트가 코스피 바닥이요라고 했을 때 그 누구도 제 이야기를 중요하게 듣지 않았죠. 만약에 진짜 그렇게 중요하게 들었으면은 그래? 2,400포인트면은 코스피 종목 뭐 대형주 아무거나 잡으면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그때 저는 2,400이 바닥으로 보였는데 뒤로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구나. 그러면 지금 들어가기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높은데 어쩌죠? 라고 고민하는 부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코스피는 상승했고 코스닥은 하락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쓰리 뭐 코스닥 빠졌네. 그런 시선으로 주식시장을 보시면 안 됩니다. 주식을 하시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가 되시려면 남들보다 반걸음이라도 미래를 봐야 되고요.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가지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을 벌고 계신 게 아닙니다. 돈을 벌고 계신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은 그냥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것에서 어찌 보면 파도를 좀 잘 탔을 뿐입니다. 주식은 항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반걸음 혹은 한 걸음 정도는 앞서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밴드 5,500에서 5,800포인트입니다. 자, NH투자증권이 이 코스피 예상밴드를 내놓는 때가 언제냐? 금요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종가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스피 예상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그닥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자, 상승 요인으로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하락 요인으로는 AI의 수익성 논란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실적 우려입니다. 요건 뒷부분 가서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고점 차익 실현 때문에 하락 압박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락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 NH투자증권은 얘기합니다. 저는 시장이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지만 이렇게 올라갈 줄 몰랐잖아요. 이렇게 올라갈 줄 알았던 전문가 있습니까? 없어요. 예. 뭐 가끔씩 겸손은 힘들다 해서 김어준 총수가 내가 1월 달에 5천 간다고 나만 유일하게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그러면 작년 이맘때 김어준 총수는 코스피 2,400이 바닥이야 라는 말씀도 하셨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다 좋아 보이는 가운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신뢰,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돈이 몰리니까 1월 달에 5천이 간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신 게 맞은 거지만 애널리스트들조차도 이렇게 강세장이라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뭐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는 두렵기까지 한다라는 생각도 든다고 하고 지금 투자자들은 그래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지금이라도 사야 돼 말아야 돼 이거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은 뭔가 예측이라기보다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런 주식시장에서 살짝 정신줄을 놓을 수 있을 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좀
다양한 면을 분석하는데 제가 그래서 최근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돈다방 미스리를 매일 방송하지 못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월, 화, 수, 목, 금. 자, 언제는 이런 이슈가 있었고 이런 것 때문에 움직였고 이렇게 쭉 일주일치를 통째로 분석해 드리잖아요. 그거는 이제 뉴욕 증시를 보는 거고 저는 지금 제가 가장 최근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수급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 체크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얼마 전에 여러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닙니다. 지금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나는 주식을 잘 몰라. 그러면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사야지. 그래서 ETF에 자금이 몰리고 있고 그 자금, 즉 기관 투자자들의 빵빵해진 지갑이 주식시장을 돈으로 밀어 올리고 있다. 즉 지금 주식시장은 개인들이 푼돈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개인들이 돈을 기관 투자자들한테 꽂아주면 기관 투자자들이 열심히 사들이고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뭐든지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올라가는 거니까 그 힘으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미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거를 구체적인 수치로 좀 보면은요. 지난 설 연휴 2일 동안 외국인은요. 무려 이틀 동안 1조 6,786억 원을 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9조를 넘는 금액을 순매도하고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에는 여러분 공식이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익히 해드렸습니다. 지금은 달라? 그런 거 없습니다. 단지 지금은 좀 판이 커진 것뿐이지 원리 원칙은 다르지 않습니다. 2006년도부터 시작된 적립식 펀드 랠리도 그랬습니다. 그때 미래에셋 적립식 펀드가 만들어져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다른 증권사들도 적립식 펀드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막 주식을 듬뿍듬뿍 담기 시작했고 그 듬뿍듬뿍 주식을 담아내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외국인이 매도를 던진 거죠. 즉 손바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이틀 동안 개인은 1조 8,482억 원을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 혼자서 무려 이틀 동안 3조 2,692억 원을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자, 지금 주식시장을 누가 끌어올리고 있다? 외국인이 끌어올리고 있다. 자, 이건 전체적인 수급이고요. 코스피를 좀 보면은 기관이 순매수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융투자가 3조 6,041억 원을 순매수했고 연기금은 1,268억 원 순매도했다고 합니다. 즉 3조 6,041억 원을 순매수한 금융투자는 과연 어디냐? 수급의 상당 부분이 ETF를 통해서 유입된 개인 자금, 즉 개인 투자자들이 나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ETF 사야지. 그래서 ETF 상품에 가입하고 그 돈으로 자금이 빵빵해진 기관 투자자들이 금융투자라는 곳에서 일하면서 주식을 끌어올린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계속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누가 끌어올리고 있다? 기관이 끌어올리고 있다. 기관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개인들이 ETF 자금을 넣어서 그런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합니다. 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게 뭐다? 주식은 미래를 앞서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기관이 1조 773억 원을 순매수했는데 대부분 마찬가지로 금융투자고요. 외국인이 6,507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자, 외국인은 지금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쪽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은 1조 5,983억 원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혹자는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순매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익 실현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최근 와서 어마무시하게 올랐지만 그중에 또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던 적도 있죠. 그 변동성을 견디기 어려워서 이익 실현하신 개인 투자자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개인 투자자는 어떤 개인 투자자냐 하면
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올라가? 왜 내 종목은 안 올라가? 그러면 이런 분위기로는 지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계속 또 올라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네.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돈이 없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종목, 개별 종목을 매도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따라 사는 겁니다. 즉 지금 나오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요. 이익 실현이라기보다 종목 교체가 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은행 요구 불예금. 자, 언제든지 인출 가능한 예금이 지금 회전율이 1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죠. 이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은행에서 자금이 빠져나와서 증시로 유입되고 있다. 자, 뉴욕 증시는 빠질 때마다 지금 빠지면 망해 빨리 지지해라 해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서 지지되는 거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지금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적당히 잘 버텨주고 있는 가운데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냥 저는 삶의 어떤 순리 같아요. 그냥 그러는 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그 당연한 부분을 이러쿵 저러쿵 다른 것으로 해석할 필요는 전 없다고 봅니다. 그냥 심플하게. 여러분 주식시장이 굉장히 어렵거나 매매가 꼬인다든가 뭐 그러죠? 그러면 그럴 때일수록 더 심플하게 주식시장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주식을 할 때요. 이 차트도 보고 뭐 별의별 거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차트에도 어마무시하게 다양한 보조 지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증권사 프로그램 차트는 보조 지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아무것도 없다라는 건 아니죠. 뭐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정도만 있고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있고 저는 어떠한 보조 지표도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 보조 지표가 심플하면 시장이 더 깔끔하게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 자,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미국 대법원에서 너 트럼프 관세, 너 그거 아니다 라고 하는 바람에 트럼프가 빡쳐서 바로 글로벌 관세 10%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 날, 트럼프가 밤에 잠을 자는데 분하고 억울해서 잠이 안 와. 막 이불킥을 해. 안 되겠다. 10% 안 되겠네. 바로 그 다음 날 21일 날 글로벌 관세를 15%로 다시 인상을 합니다. 그리고 24일 저녁 9시에 미국 의회에 트럼프가 참석해서 합동회의에서 국정연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란에 대한 문제, 이란 핵 협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한 15일 정도 대화할 수 있어라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어요. 자, 경제 일정을 보면은요. 2월 23일 월요일은 12월 공장 수주, 2월 24일 화요일은 12월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 지수, 12월 도매 재고, 2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2월 25일은 드디어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 뉴욕 증시에는 AI 버블론, AI 파기론이 있습니다. 물론 AI가 더 갈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AI 버블론은 너무 비싸, 너무 올랐어. AI 기업들이 막 여기저기서 자금을 너무 과하게 땡기는 것 같은데 이거 약간 무리하게 느껴지는데 라는 AI 버블론이 있고 AI가 전 산업을 지배하면서 다른 산업을 작살낼 거야라는 AI 파괴론도 있고 무엇보다 AI 버블론이 존재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면 당연히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적만 발표가 되는 게 아니라 전망을 하게 되는데 전망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 전망을 당연히 좋게 할 겁니다. 그럼 좋은 실적과 좋은 전망을 내놓으면 주가가 올라갈 거고 그 올라가는 틈을 타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에이, 팔자.
그 팽팽한 기싸움을 아마 여러분 2월달 마지막 주에 경험하게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월 26일 목요일 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월 27일 금요일은요 1월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금 셧다운의 영향으로 경제 지표가 막 뒤죽박죽 발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수치도 저거 믿을만해 하고 좀 신뢰가 가기 어려운 수치들이 막 발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제 지표의 흐름은 뭔가 정확히 뚜렷이 보이기보다는 요거 한번 의심하고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는데 추세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됐는데 이런 분위기인데 확실한 건 지금 뉴욕 증시에는 미국 경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번 1월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 갑자기 금리 인상론이 있는데 금리 인상론은 제가 신경 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뭔 지랄을 해도 트럼프는 주가가 빠지면 쫄아듭니다. 저는 이미 그거를 작년 4월달에 중국 대상으로 관세 부과하면서 트럼프가 쫄았다는 거 경험했고 그러다가 생긴 타코라는 별명이 트럼프에게 주어졌죠. 트럼프는 주가 빠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할 수 있는 카드도 많지만 그 할 수 있는 카드로 강력하게 밀어붙이다가 주식시장이 잣될 수 있으니 시간을 끌고 여차하면은 아니야 협상할래 아니야 뭐 유예를 둘래 이런 상황이 계속 전개가 되는 거예요. 하다 중국과도 지금 유예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불킥하고 다음날 관세를 인상하고 또 뭔 지랄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의 어떤 그런 움직임은 어쩌면 주식시장에서 손바닥 위에 트럼프가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주식시장의 판을 흔드는 모습은 되지 않을 거고요. 물론 이란과의 핵 협상은 좀 긴장하고 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는 절대 미국 증시를 훼손하려고 하진 않을 거예요. 지금 주식시장은요, AI 버블론과 AI 파괴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 여기서 얘기하는 시너지란 하락 압박을 만들어내는 시너지인 거죠. 어떻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낼까. 여기에다가 어제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 지금 만약에 뉴욕 증시에서 경기 침체 한방 이야기 나오잖아요. 경기 침체 한마디만 나오면 AI고 나발이고 다 떠나서 그냥 다 빠집니다. 그래서 지금 뉴욕 증시에는 경제 지표가 노출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란 뭔가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의미 두지 않고 뭐 신뢰성이 약간 떨어진 듯한 폄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만약에 미국 경제 지표가 안 좋아. 이거 경기 둔화 경기 침체인데 하면 AI고 나발이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경기 침체 이야기가 부각됐을 때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라고 연준의 금리 인하 카드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관세 전쟁을 계속 해 나가겠다고 하면 금리 인하 카드도 약발이 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는 건 아니지만 뉴욕 증시는요. 정말 깨지지 않게 그 얼음이 깨지지 않게 잘 유지하고 있는 아주 굉장히 섬세한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금융투자 ETF 막 들어가 막 매수해 막 하이닉스가 막 하루에 5%씩 올라가고 막 이런 분위기가 전개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주식시장이 더 올라가더라도 조정은 받을 거야. 과연 그 조정을 뭘로 받을 것인가? 그 조정을 받을 때 과연 어떻게 얼만큼 얼마의 기간 동안 받을 것이냐가 관건인데 설 연휴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장이 움직이고 3월달 넘어가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좀 덜 화끈해지는 약간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거고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코스닥 장세가 이제 예쁘게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전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쓰리가 3월 달부터 전문가 신화가 뭔가를 하겠구나라는 답이 대충 나올 것 같죠. 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똑 부러지는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만치가 않거든요. 시장이 지금. 어떤 악재가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계속 조심스럽게 체크하고 시장에서 알려주지 않은 악재들까지 열심히 챙기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혹시 시장에
시장이 운영되는 동안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불편해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시면 언제든지 짠하고 나타나서 여러분들의 안정제가 될 수 있도록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제가 아니라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안심시켜 드릴 수 있는 돈다방 미쓰리가 될 거고요. 한 주 동안 매매 잘하셔서 2월달 잘 마무리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월달 본격적으로 이제 날씨도 포근해지고 새학기도 되고 코스닥 시장도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니까 3월달부터 더욱더 열심히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돈다방 미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 준비 잘 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